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HBM은 AI 시대의 뜨거운 감자이죠. 엔비디아든 AMD든 또는 그 어느 스타트업이 되었든 준수한 성능의 프로세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세서에 데이터를 공급해줄 메모리가 성능이 떨어지거나 좋지 않다면 그 프로세서는 결국에는 제 성능을 발휘하기가 힘들 겁니다. 메모리와 프로세서 사이의 성능 차이로 인해서 프로세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발열 등의 성능 저하 이슈가 생기는 현상을 우리는 데이터 병목 현상이다 라고 부르죠. 이러한 데이터 병목을 최소화하고 AI 시대에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이 연산량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고대역폭 고성능의 메모리, 그리고 메모리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프로세서로 전달할 수 있는 고성능의 데이터 버스, 그리고 고성능의 메모리에서 받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세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생태계가 바로 AI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프로세서에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고성능 메모리 HBM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메모리 기업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초창기 AI 반도체 붐을 이끌었던 조합은 HBM과 GPU 그리고 2.5D 패키징으로 대변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초창기 AI 붐의 걸림돌들이 하나둘씩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전력 문제예요. GPU와 HBM의 조합은 다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전력 소모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단점이 함께 존재를 해요.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AI 반도체인 엔비디아의 A100은 약 400W의 전기를 소모해요. H100은 700W의 전기를 소모합니다. 게다가 최신 GPU 가속기인 블랙엘 GPU의 경우에는 칩 하나당 드디어 1000W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칩 하나당 전력 소모량이기 때문에 이런 괴물칩이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붙어있는 게 데이터 센터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 전체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전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슈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표를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 최신 AI 가속기의 스펙시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것들은 다 고사하고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바로 전력 소모량 부분만 보면 됩니다. A100은 전설했듯이 400W, 그리고 H100은 700W, B200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침내 1000W를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B200 2개와 그레이스 CPU를 합친 GB200이라고 하는 슈퍼칩이 있거든요. 이 슈퍼칩은 무려 2700W의 전력을 소모해서 그야말로 전력 먹는 하마로 불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력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러 AI 반도체 설계 제조사들이 공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메모리인 HBM 대신에 저전력에 특화되어 있는 LPDDR 메모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LPDDR을 메모리 조합으로 사용해서 나온 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PDDR이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HBM에 이어서 각광을 받을 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는 분명 LPDDR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LPDDR이라는 메모리는 어떤 메모리 반도체일까요? LPDDR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 DDR 메모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반도체 성능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스펙 중 하나가 바로 클럭이죠. 클럭은 0과 1로 이루어진 파장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신호가 한번 0과 1을 오가는 게 한 클럭이라는 의미예요. 전통적인 메모리는 이 한 클럭이 움직이는 동안에 한 번
정해진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보화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PC나 노트북 등 개인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하고 개인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점점 증가되면서 좀 더 고속의 데이터 전송이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표준화기구인 제덱에서는 90년대 후반 한 클럭이 움직일 때 데이터를 2번 전송할 수 있는 더블 데이터 레이트 메모리의 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DDR DRAM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죠. DDR 메모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DDR5 표준이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는 바야흐로 모바일의 시대로 이행하게 됩니다. 아이폰의 등장으로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이루어졌고 스마트폰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이전에는 데이터 전송이 PC나 노트북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필두로 태블릿, 워치 등 각종 모바일 기기로 이 데이터 전송이 확장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바일 기기에서의 데이터 전송은 무엇보다 저전력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탑재되어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PC나 노트북에 탑재되는 메모리에 비해서 적은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됐다 이 말이죠.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저전력에 특화된 메모리 표준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메모리의 표준이 바로 LPDDR이에요. LPDDR의 이 LP가 바로 로우 파워, 즉 저전력입니다. 일반 DDR 메모리에 비해서 적은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성능은 좋아야 한다 라는 이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에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도전하게 됩니다. 현재 LPDDR 메모리의 표준은 LPDDR5를 넘어서 LPDDR5X까지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제덱에서 LPDDR6 표준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LPDDR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정말로 유심하게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재 LPDDR 메모리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2023년 1분기 기준의 스코어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더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 시장의 절대 강자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입니다. HBM에서는 밀렸지만 LPDDR에서는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과반수 이상입니다. 자, LPDDR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현재는 HBM과 GPU 조합이 득세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압도적인 전력 소모로 인해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NPU 플러스 LPDDR 조합을 시험적으로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상용화된 조합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용화 모델은 삼성과 네이버가 합작하여 올해 말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마하 원칩 정도가 최초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삼성 네이버 연합이 출시할 이 마하 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이유는 시장이 저전력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양산되어 나오는 NPU 플러스 LPDDR 조합인 이 마하 원이 얼마만큼의 성능을 발휘하는가가 향후 NPU 플러스 LPDDR 조합이 과연 뛰어들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뜬구름 잡기에 불과했던 것이니 포기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될 것인가, 이 여론의 향배를 판가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은 NPU 플러스 LPDDR 조합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 같거든요. 아마도 마하1이 성공적으로 론칭을 하게 된다면 빅테크들이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죠. 왜냐? 이 빅테크들한테도 데이터 센터의 전력 문제는 굉장한 골칫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해결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뾰족한 수가 없단 말이에요. GPU 플러스 HBM 조합이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대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하 원칩이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다면 설계 역량을 갖춘 빅테크에서는 분명히 NPU 플러스 LPDDR 조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이 제공된다 이거죠. 게다가 한 가지 더 고무적인 것이 있는데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조차도 이 LPDDR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솔직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GPU 플러스 HBM 조합이 갖는 이 전력 소모량의 문제가 골칫거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잠재적으로 판매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대한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 전력 소모에 대한 솔루션을 어찌됐든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젠슨 황의 입에서 LPDDR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튀어나오게 된 것이다. 어찌됐든 엔비디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전력 소모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LPDDR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이 과정에서 메모리 3사의 LPDDR 제조 역량이 시험대에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최근 저전력 수요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부상하고 있는 LPDDR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